호두가 남긴 기적. 강민주는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9월의 끝자락, 가을비가 도시를 적시며 내리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사진 속 여자의 미소를 번지게 했다. 유진아. 그의 곁에 웅크리고 앉은 황금빛 리트리버 호두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2년 전 유진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호두 역시 생기를 잃었다. 한때는 집안을 누비며 장난을 치던 녀석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유진의 작업실 앞에 누워만 있었다. 민주는 건축가였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지만 2년 전부터는 일에 대한 열정도 많이 식었다. 약혼자 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유진은 화가였다. 자유롭고 밝은 성격으로 민준의 딱딱한 일상에 따뜻한 색깔을 칠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호두를 입양해온 것은 민준과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다. 민준아, 우리 가족이 하나 늘었어. 그날 유진이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나타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작고 털복숭이인 강아지는 호두만 했던 크기였다. 그래서 이름도 호두가 되었다. 이 아이는 특별해. 우리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거야. 유진은 늘 그런 식으로 말했다. 호두에 대해서도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녀만의 매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추억 속에만 남았다. 민주는 사진첩을 덮고 일어났다. 호두가 따라 일어나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다. 호두야, 밥 먹자. 부엌으로 향하는 민준의 뒤를 호두가 천천히 따랐다. 사료 그릇에 밥을 부어주었지만 호두는 몇 번 냄새만 맡고는 고개를 돌렸다.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진 증상이었다. 왜 이러는 거야? 민준은 무릎을 꿇고 호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호두는 민준을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렸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수의사가 뭐라고 했지? 분리불안이라고.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분리불안이 아니었다. 호두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답답함 같은, 아니면 무력감 같은 것이. 그날 밤 민주는 꿈을 꾸었다. 유진이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호두를 가리키며 뭔가를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새벽 4시, 민주는 잠에서 깼다. 호두가 없었다. 침대 옆 바닥에 있어야 할 호두가 보이지 않았다. 호두야? 민주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호두를 찾았다. 유진의 작업실 문 앞에서 호두를 발견했을 때 그의 가슴이 철렁했다. 호두는 문 앞에서 낮게 울부짖고 있었다. 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애절한 울음소리였다. 호두야, 왜 그래? 민준이 다가가자 호두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작업실 문을 향해 낮게 울었다. 민준은 작업실 문을 열었다. 2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유진의 작업 공간. 미완성된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물감과 붓들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그대로였다. 호두는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한 장의 그림 앞에 멈춰섰다. 그것은 유진이 마지막으로 그리던 풍경화였다. 어떤 거리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는데 미완성이라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게 뭐지? 민주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유진이 사고를 당했던 그 거리였다.
왜 그녀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 호두는 그림 아래 바닥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민준을 바라보며 짖었다. 짧고 강렬한 한 번의 짖음이었다. 그 순간 민준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호두의 행동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추석이 다가왔다. 민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준아, 이번 추석에는 유진이도 함께 가야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었잖아. 유진의 납골당. 2년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이었다.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호두도 데려갈까? 물론이지. 호두도 유진이를 그리워하고 있을 텐데. 추석 당일 민주는 호두와 함께 가족들과 납골당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호두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안절부절 못하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작게 낑낑거렸다. 호두가 이상하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민준의 어머니가 뒷자리의 호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납골당에 도착하자 호두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평소라면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날은 혼자서 앞서서 걸어갔다. 마치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유진의 비석 앞에 선 순간 가족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하지만 호두는 달랐다. 비석 주위를 돌며 킁킁거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비석 아래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호두야, 안 돼. 민준이 급히 말렸지만 호두는 멈추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땅을 팠고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왜 저러는 거야? 뭔가 있나 봐.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가족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호두의 발톱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그 순간 호두는 갑자기 멈춰섰고 낮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뭐가 있는 거지? 민주는 호두가 판 자리를 들여다봤다. 흙 속에서 하얀 플라스틱 상자의 모서리가 보였다. 이게 뭐야? 민주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작은 밀폐 용기였는데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진의 유골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상하네. 왜 여기 이런 게 묻혀있지? 민준의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다. 열어봐야겠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USB와 유진의 스케치북이 들어있었다. 스케치북은 그가 알던 것과는 다른 처음 보는 것이었다. 호두는 상자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진짜 기쁨의 표현이었다. 호두가 이걸 찾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호두의 이상한 행동, 작업실 앞에서의 울음, 그리고 오늘의 행동까지. 유진이가 이걸 묻어놓았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호두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인가 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호두는 완전히 달라졌다.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꼬리를 흔들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은 예전의 그 호두였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호두는 자신의 밥그릇으로 달려가 사료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드디어 밥을 먹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도대체 USB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그리고 유진은 왜 이런 것을 준비해 놓았던 걸까? 그날 밤 민주는 서재에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호두는 그의 발밑에 누워서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다. 동영상 파일 5개와 문서 파일 몇 개. 민주는 첫 번째 동영상을 클릭했다. 화면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민준이 아는 얼굴이었다. 윤서,
유진의 고등학교 친구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랐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민준아, 만약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야. 화면 속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유진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뺑소니였어. 그리고 범인도 알고 있고.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나를 협박했어.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도 위험하다고.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유진이가 죽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어.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야. 누구야? 범인이 누구라고? 민준이 화면을 향해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 진행되었다. 범인은 태호라는 사람이야. 정확히는 태호의 아들이 운전을 했고 태호가 모든 걸 덮으려고 했어. 태호는 큰 건설회사 사장이야.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있고 경찰 간부들과도. 민준의 머리가 하얘졌다. 태호.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유진이가 죽기 전에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렸어. 사고 현장을 그리고 범인의 차 번호판을. 하지만 그 스케치북은 내가 가지고 있어.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맡겼거든. 영상이 끝나자 민준은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호두가 민준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유진아, 이게 정말이야?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유진 본인이 나타났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찍은 것으로 보였다. 민준아, 혹시 내가 죽으면. 아니,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가? 화면 속 유진은 불안해 보였다.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그린 그림 때문인 것 같아. 그 사고 현장 그림 말이야. 누군가 내 작업실에 들어온 흔적도 있고 전화도 이상한 전화가 와.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유진이 무슨 일을 겪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호두에게 부탁했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호두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호두는 영리한 아이거든. 우리만의 특별한 신호도 가르쳐 놨어. 특별한 신호? 민준은 호두를 내려다봤다. 호두는 민준을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렸다. 그 상자를 찾으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윤서를 찾아. 윤서가 모든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조심해. 태호는 위험한 사람이야. 영상이 끝나자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그 진실을 호두가 2년 동안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니. 호두야, 넌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호두가 민준의 손을 핫았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결의 같은 것이. 민준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여러 장의 스케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페이지가 눈에 띄었다. 어떤 거리의 풍경을 그린 것이었는데 구석에 자동차 번호판이 적혀 있었다. 서울 12가 3456.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TAEHO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유진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모든 증거를 준비해놨던 것이다. 그리고 호두를 통해 그 진실을 전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 윤서를 찾아야겠어. 윤서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유진이 죽은 후 윤서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유진의 다른 친구들을 통해 윤서의 행방을 추적했다. 일주일 후 민주는 마침내 윤서가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민주는 호두와 함께 그 도시로 향했다. 윤서의 학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작은 동네라 금방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윤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하지만 예전의 밝고 활발했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야위고 우울해 보였다.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민주는 학원 문을 두드렸다.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윤서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 씨, 윤서 씨, 저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서는 한동안 말없이 민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호두를 보았다. 호두는 윤서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다. 호두까지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유진이가 남긴 영상을 봤어요. 그 말에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들어오세요. 학원 안은 아이들의 그림으로 가득했다. 벽에는 색색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물감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진의 작업실과 비슷한 냄새였다. 차라도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윤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민주는 학원을 둘러봤다. 한 구석에 윤서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있었다. 대부분이 어둡고 우울한 색조의 그림들이었다. 죄송해요. 윤서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뭘 죄송해 하세요? 유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서요. 윤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날 유진이와 함께 있었어요. 유진이가 그림을 그리러 가자고 해서. 그 거리에. 사고가 난 그 거리요? 네. 유진이가 죽기 전에 저에게 말했거든요.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호두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호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진이의 뜻이기도 했고요. 민주는 이해했다. 모든 것이 유진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호두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유진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랑을 남기고 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호두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집 앞 마당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호두가 왜 저래요? 기뻐하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 집 문을 열자 호두는 먼저 유진의 작업실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그 미완성 그림 앞에 앉았다. 저 그림. 윤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완성되어 있어요. 정말이었다. 2년 동안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그 거리 풍경화가 언제인지 모르게 완성되어 있었다. 누가 완성한 거죠? 민준이 의아해했다. 윤서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건 유진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그림의 구석을 보니 작은 서명이 있었다. 호두라고 적혀 있었다. 설마. 두 사람은 호두를 바라봤다. 호두는 태연하게 앉아서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두가 그림을 그렸다고요? 말이 안 되지만. 민준이 작업실을 둘러보니 바닥에 물감이 묻은 발자국들이 있었다. 분명히 호두의 발자국이었다. 정말 호두가 그린 건가요?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호두가 일어나서 그림 옆에 있던 붓을 입에 물고 왔다. 그리고는 팔레트에 발을 찍어서
캔버스에 작은 점을 하나 찍었다. 세상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두는 마치 이제 이해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유진이가 호두에게 그림도 가르쳤던 건가요?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림을 다시 보니 그 완성된 부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어두웠던 거리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길 끝에는 희망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듯한 밝은 빛이 그려져 있었다. 유진이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아요. 윤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민준도 울컥했다. 유진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깊었다니. 그날 밤 민준은 호두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었다. 호두는 평소보다 더 가깝게 붙어서 자고 있었다. 호두야, 넌 정말 기적 같은 존재야. 민준이 호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진이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선물해줬는지 아니? 호두는 잠든 듯 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진실도 용기도 새로운 가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민주는 창문 너머 별들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유진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유진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커튼을 흔들었다. 마치 유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삶은 또 다른 변화를 맞았다. 호두의 그림 실력이 알려지면서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그림 그리는 개라는 화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대부분의 취재를 거절했다. 호두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윤서의 미술센터에서 호두의 작품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 수익금은 모두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기로 했다.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호두의 그림을 바라봤고 어른들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호두는 전시회장 한 구석에서 차분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다가와도 짖지 않고 온화하게 맞이했다. 한 기자가 민준에게 물었다. 호두가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유진이 살아있을 때부터였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걔가 그림을 그린다니. 호두는 특별한 아이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민준의 대답에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민준과 윤서는 호두와 함께 유진의 납골당을 찾았다. 이번에는 호두의 그림 한 점을 가져왔다. 유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유진아, 호두가 그림도 그려. 내가 가르쳐 준 건가? 민준이 그림을 비석 앞에 놓으며 말했다. 호두는 비석 앞에 앉아서 잠시 고요히 있었다. 그리고는 작게 한 번 울었다. 슬픔이 아닌 무언가를 전달하는 듯한 울음이었다.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하늘거렸다. 그 순간 민주는 확신했다. 유진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정말 안녕이야, 유진아.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별은 아니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니까. 세 식구는 손을 잡고 잠시 묵념했다. 호두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납골당을 떠나는 길, 호두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앞서서 달려가더니 길 끝에서 돌아서서 민준과 윤서를 기다렸다. 호두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다. 새로운 곳으로. 민준도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랬다. 호두는 언제나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슬픔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서 미래로 이끌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이었다. 민준과 윤서 그리고 호두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는 것이었다. 유진이 남긴 가장 큰 기적, 그것은 죽음마저도 사랑으로 이어주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호두를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떠난 후에도 남은 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한다. 호두가 증명해 준 것처럼 강민준의 일기가 요즘 그 거리 풍경에 꽂혀 있다고 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자주 그곳에 가서 스케치를 했죠. 윤서가 계속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차가 속도를 내며 다가왔어요. 저는 인도에 있었고 유진이는 차도 쪽에 더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차가 유진이를 쳤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라진 것 같았어요.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차는 그대로 도망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유진이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에 갔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윤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유진이가 마지막에 제게 말했어요. 스케치북을 챙기라고. 그리고 민준 씨에게 전해달라고. 그때 스케치북에 뭔가 적혀 있었나요? 네. 차 번호판이요. 유진이가 마지막 순간에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태호라는 이름도. 태호를 아세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에 태호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덩치 큰 남자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죠. 돈도 줬어요. 많은 돈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부모님을 해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고 여기로 도망쳤어요. 윤서는 자신을 자책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비겁했어요. 유진이를 죽인 사람들을 그냥 두고.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민준이 윤서를 위로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증거도 있고 윤서 씨의 증언도 있으니까. 하지만 태호는 워낙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찰 간부들과도 친분이 있고. 그래도 해봐야죠.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호두가 윤서의 곁으로 가서 머리를 비볐다. 윤서는 호두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호두도 알고 있었군요. 유진이가 숨긴 그 비밀을. 네. 2년 동안 혼자 간직하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호두는 특별한 아이라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 윤서와 함께 서울로 돌아온 민주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2년이나 지난 사건을 지금 와서. 게다가 증거라고 해봐야 개인이 찍은 영상과 스케치북이 전부잖아요. 담당 형사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래도 조사는 해보셔야죠. 뺑소니 사건이잖아요. 조사야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태호 씨는 워낙 유명한 분이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해명을 하신 분이거든요. 민주는 답답함을 느꼈다. 역시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정의도 무력해지는 것일까. 며칠 후 의외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민준 씨죠? 저는 태호라고 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 태호였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오해요? 네. 제가 유진 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만나서 자세히 설명드리죠.
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시내 호텔 로비는 어떨까요? 사람이 많은 곳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날 민주는 호두와 함께 호텔로 향했다. 윤서도 함께였다. 그들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50대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강민준 씨죠? 저는 태호입니다. 태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사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다. 앉으시죠.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태호가 입을 열었다. 우선 유진 씨의 죽음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민주는 윤서를 바라봤다. 윤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 씨가 모든 걸 봤습니다. 당신 아들이 운전한 차가 유진을 쳤다고. 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아, 그 이야기군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희 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알리바이도 완벽하고요. 하지만 윤서 씨가 직접 봤다고 했는데요. 윤서 씨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기억이 뒤섞인 거죠.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태호는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서 씨, 제가 도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치료비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금이며.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호는 은근히 협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호두가 갑자기 일어나 태호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낮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이상하네요. 호두는 원래 순한 아이인데. 민준이 호두를 말리려 했지만 호두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태호를 향해 짖었다. 태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걔가 좀 사나운데요? 평소에는 절대 이러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주는 호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호두는 태호만을 보며 짖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혹시 예전에 유진과 함께 있을 때 본 적이 있나요? 호두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럴 리가요. 저는 유진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다. 호두는 계속 짖었고 호텔 직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호두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강민준 씨, 제 충고를 들어주세요. 없는 일을 있다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태호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다. 호텔에서 나온 후 민주는 호두를 안아주었다. 호두야, 넌 뭔가 알고 있구나.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이에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호두의 반응만으로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주는 결심을 굳혔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유진이 남긴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USB 안에 있던 다른 파일들도 꼼꼼히 확인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서 파일이 눈에 띄었다. 조사 메모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유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였다. 파일을 열어보니 유진이 태호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태호 대한건설 대표, 아들 태진 23세, 대학생. 최근 음주운전으로 입원 적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 2019년 뺑소니 사고 연루 의혹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정치인, 경찰 고위직과 인맥 있음. 민주는 놀랐다. 유진이 이런 것까지 조사하고 있었다니.
메모는 계속되었다. 태진이 자주 다니는 클럽 강남 클럽. 차종 BMW 검은색 세단. 번호판 서울 12가 3456 스케치북에 적은 것과 일치.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누군가 내 뒤를 쫓고 있는 것 같다. 작업실에도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 태호 쪽에서 보낸 사람일 가능성 높음. 위험해지면 호두에게 맡긴 계획을 실행해야겠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유진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호두야, 유진이 정말 대단했구나. 호두는 민준 곁에 앉아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다음 파일을 열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태호와 경찰 간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이번 일 조용히 처리해주게. 아이가 실수한 거야. 걱정 마십시오. 단순 사고로 처리하겠습니다. 고맙네. 그 대신 예전에 약속한 그 건설 프로젝트.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는 분노로 떨렸다. 유진의 목숨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마지막 동영상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유진이 직접 나왔다. 민준아, 만약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야.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화면 속 유진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태호와 그 아들이 저지른 일들을 조사하고 있었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돈과 권력으로 덮여지고 있었어. 유진이 계속했다. 내가 그린 그 거리 그림 기억하지? 그곳에서 태진이 다른 사람을 친 걸 목격했거든. 그때는 신고하지 못했어. 확신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조사해보니 그것만이 아니었어. 더 있다고? 민준이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다. 태진은 지금까지 최소 3번의 뺑소니를 저질렀어. 그때마다 태호가 돈으로 해결했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내가 목격자거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할 거야. 유진의 예상이 맞았던 것이다. 호두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켰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호두가 너를 납골당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숨겨놓은 상자를 찾아낼 거고. 민주는 호두를 바라봤다. 호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를 너무 오래 그리워하지 마. 너는 행복해져야 해. 호두와 함께. 영상이 끝나자 민주는 한동안 울었다. 유진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슬펐다. 하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에 가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윤서 그리고 호두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이번에는 유진이 남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갔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담당 형사에게 USB와 녹음 파일, 그리고 유진의 조사 메모를 모두 보여주었다. 형사는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 녹음 파일, 진짜입니까? 네. 유진이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태호 씨는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 그때 호두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경찰서 입구 쪽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렸다. 민준이 돌아보니 태호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왔다. 변호사들로 보였다. 강민준 씨, 저를 계속 괴롭히시는군요. 태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요? 당신이 가진 건 조작된 증거들 뿐이에요. 제 변호사들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태호의 변호사 중 한 명이 나섰다.
제 의뢰인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호두가 태호에게 달려들었다. 태호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졌고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호두야. 민준이 호두를 잡으려 했지만 호두는 떨어진 물건을 물고 민준에게 가져왔다.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다. 이게 뭐죠? 담당 형사가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태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에도 잘 처리해주게. 강민준이라는 놈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군. 걱정 마십시오.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 간부의 목소리였다. 좋아. 그 대신 다음 달 계약건 잘 부탁하네.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태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변호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녹음기는 혹시 도청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바로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저는 검찰청에서 왔습니다. 태호 씨 수사와 관련해서 온 김 검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김 검사를 바라봤다. 사실 저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태호 씨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간부들과의 유착, 그리고 과거 뺑소니 사건들에 대해서요. 김 검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강민준 씨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진 씨가 남긴 녹음 파일과 조사 자료들이요.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했다. 태호 씨, 체포하겠습니다. 잠깐, 이건 함정이에요. 조작된 증거들이라고요. 하지만 태호의 항변은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지고 그는 경찰서에서 끌려나갔다. 윤서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드디어 유진이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민준도 눈물을 흘렸다. 2년 동안의 고통이 드디어 끝났다. 호두는 민준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태호의 재판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권력과 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결국 태호는 뺑소니치사와 증거인멸, 그리고 공무원 매수 등의 죄목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들 태진도 실제 운전자로 밝혀져 12년형을 받았다. 유진의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에서 계획적인 살인사건으로 재분류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준과 윤서는 유진의 납골당을 찾았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평안함을 가지고 유진아, 이제 편히 쉬어. 민준이 비석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내가 남긴 호두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 정말 고마워. 호두는 비석 앞에서 짧게 한 번 찢었다. 마치 유진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다. 윤서도 꽃을 놓으며 말했다. 미안해, 유진아. 늦었지만 약속 지켰어. 이제 안심하고 가. 납골당에서 나오는 길 윤서가 민준에게 말했다. 저 서울로 다시 올까 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유진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가끔 호두를 만나러 가도 될까요? 유진의 흔적이 남아있는 호두를 보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호두도 좋아할 거예요. 실제로 호두는 윤서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마치 유진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몇 개월 후 윤서는 정말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진이 생전에 꿈꿨던 어린이 미술교육센터를 열었다. 태호로부터 받았던 돈을 모두 기부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민준도 변했다. 일에만 몰두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호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가끔 윤서의 미술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과 윤서 그리고 호두는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호두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다른 강아지들과 놀았다. 호두가 정말 밝아졌네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다. 네. 임무를 완수했으니까요. 민준도 웃었다. 임무요? 유진이 맡긴 임무 말이에요. 진실을 밝히고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것.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유진이 정말 대단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생각했으니까. 네. 그리고 호두를 통해 우리를 이어주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호두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호두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답답함이 아닌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민준 씨. 네. 저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유진이 만들어준 가족.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유진이 떠난 후 각자 고립되어 있던 그들이 호두를 통해 다시 연결되었다. 그때 호두가 달려와서 민준과 윤서 사이에 앉았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호두도 같은 생각인가 봐요. 윤서가 호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민준은 문득 유진이 그린 노을 그림이 생각났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 유진아, 고마워. 민준이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을 이제야 제대로 받았어. 호두가 아니라 희망이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호두가 민준의 손을 핫았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위로가 되었다. 이제 민준의 명함에는 건축가라는 직업 대신 호두 아빠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이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타이틀이었다. 그리고 호두는 여전히 특별한 개였다. 유진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들을 이어주는 기적 같은 존재였다. 석양이 완전히 질 때까지 세 식구는 함께 강변을 걸었다. 호두는 때로는 앞서 뛰어가다가도 항상 민준과 윤서를 돌아보며 확인했다. 혹시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혹시 외롭지는 않은지. 유진이 남긴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사랑으로 시작되어 슬픔을 거쳐 결국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지는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황금빛 털을 가진 작은 수호천사 호두가 있었다. 1년 후 유진의 3주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민준과 윤서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다. 아직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진이 맺어준 인연이었다. 윤서의 미술센터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다. 센터 한쪽 벽에는 유진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은 그 그림을 보며 꿈과 희망에 대해 배웠다. 호두는 이제 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아이들은 호두를 무척 좋아했고 호두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호두는 왜 이렇게 똑똑해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호두는 특별한 개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천사 같은 존재거든. 정말요? 정말이야.
호두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선생님이기도 해. 아이는 호두를 꼭 안았다. 호두는 온화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그날 저녁 민준과 윤서는 호두와 함께 유진이 자주 가던 카페에 갔다. 그곳에서 유진의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태호 사건 이후 유진의 그림들이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이다. 유진이가 보고 있을까요? 윤서가 유진의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연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있을 거고요. 민준이 대답했다. 호두는 유진의 그림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작게 한 번 찢었다. 그리고는 민준과 윤서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가 말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뭐요? 사실 호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호두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민준이 놀라서 윤서를 바라봤다. 정말요? 네. 유진이.